내 아버지에게 칼을 문다혜 씨 글과 함께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 사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그러니까 의문의 금전 거래.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딸 다혜 씨에게 대신 보내겠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의 그 금전 거래 주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이제 할 그 무렵에 양산저택과 그 은행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황당무계한 거죠. 본인 그 뭡니까? 인가요? 그거 예. 알기로 사가지고 그거 타고 경호원도 붙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극우 시위대가 있으면 은행 가는 길을 못 가나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제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 하신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전화기로 현금을 어떻게 보내죠? 현금을. 몇몇은 폰뱅킹을 말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현금이잖아요.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인데 돈이 갔던 걸 사실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시기가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예. 실제로?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턴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거 답할 방법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이거 특검해야죠.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는 게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직접 해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5천만 원 외에 누구 걸쳐서 딸에게 보냈냐라고 했을 때 양산 평산마을 자택 극우 시위 탓에 은행에 못 갔다. 아니 고급 승용차 차 타고 경호원도 있는데 왜 직접 은행에 못 가냐. 아니 돈 세탁하라면 왜 자기 이름을 적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다. 은행 측에서 송금자에게 김 여사 넣은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특히 그 부분이요. 시점이 퇴임 직후에 5천만 원 보냈다고 하면 아니 당시 재산 신고했을 때 5천만 원 현금 없었는데 그럼 누군가한테 받은 거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저런 의혹을 제기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해명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폰뱅킹이 가능하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계좌이체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 사저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 90 넘으셨는데도 지금 저 인터넷 뱅킹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 뱅킹도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굳이 현금을 5천만 원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은행까지 가져가가지고 송금하는 그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 변호사님 모친과 뭐 절대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은 현금 거래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예. 괜히 의심받아요. 현금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뽑으려고 그러면은 은행 창구 직원한테 눈치 봤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왜 그렇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게 했는지 더군다나 이렇게 그 해명을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김정숙 여사 옷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178벌인가 막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그 옷값 다 어디서 났느냐? 처음에는 카드로 샀다고 그랬어요. 카드 내보라고 하니까 못 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현금으로 샀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현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의심받을 짓을 그렇게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택에 그 여러 집회 때문에 은행에 못 갔다고 하는데 아니 뭐 경호원도 있고 다 나갈 수 있는데 왜 못 갔냐. 이게 해명이냐라는 게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 말씀도 그렇고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이건 김경률 전 의원이 정말 전 비대위원이 새롭게 얘기한 건데 아니 재산 신고 때 없었던 5년간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고 이거를 이 자체를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 특검해야 된다.
윤건영 의원의 해명을 저렇게 반박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일단 저기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경률 지금 예. 뭐 회계사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인에게 돈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지인을 만나 직접 5천만 원을 주고 부탁을 한 거라고 보지 않고 저는 예. 부탁을 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할 수는 있겠죠. 예컨대 그게 뭐 어떤 방법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을 김정숙 여사가 그 지인한테 가서 5천만 원 주고 이거 예. 가지고 붙여줘라가 아니라 딸에게 주라가 아니라 예. 전화를 해서 예컨대 좀 보내달라. 자기가 지금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도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 예.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정산해서 그분 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꼭 현금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은행에 있는 계좌이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현금 5천만 원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것이 어딘가부터 받은 뇌물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변제가 되는지, 예를 들면 부탁하고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갖다 줬는지 하는 부분은 돈인지 아니면 그게 계좌이체인지 그 부분도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갚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건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건 방법이고 예. 결국 현금 5천만 원이 왜 신고가 안 됐냐 막 있다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에 5천만 원이 신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재산 전체 5천만 원이 없는 건지의 문제인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한 얘기는 현금으로 5천만 원, 왜냐하면 신고 내용에 계좌로 들어있는 돈은 따로 신고하고 현금은 따로 신고하잖아요. 예. 문제를 제기한 게 저는 현금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 계속 현금 5천만 원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없었다, 이 5천만 원이 없었는데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 계좌에 돈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조국 대표와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대신해서 해명한 것들, 설명한 것들을 저렇게 정치 시그널을 출연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사실 이 수상한 금전 거래 혹은 검찰이 보고 있는 의혹, 돈 거래 이 부분보다 좀 더 본질로 가볼게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결국 이것도 과거 사이에 티켓 채용 의혹을 제기하다가 비롯된 검찰이 추가로 확인된 그 부분인데 물론 지난번에 증언 거부했습니다만 신모 씨요?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티켓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후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을 논의했다. 검찰은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이 티켓 채용 이후 제기된 이후에 이상직 전 의원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의심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그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왜 증언을 거부합니까?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다혜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통지를 받느냐? 피의자가 통지를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다혜 씨의 그 주장대로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 사정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을 이 신모 씨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그 반박을 그 검찰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해서 검찰에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왜 물어봐도 모르겠습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는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은 실질적으로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신 씨가 왜 이런 그 태도를 갖다 취하는지 문다혜 씨의 주장과 결부시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왜 지속적으로 연락했냐 검찰이 의심하는 것과 함께 다혜 씨 가족 동향 파악을 위해서 태국으로 출국해서 직접 면담했다고 하는 부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 네. 또 하나 검찰이 보는 건 문 전 대통령 직계 가족의 다른 특별 감찰 반원들은 접근을 못했는데 신모 씨만 단독 관리했다고 증언한다. 이 부분도 과거 사이 티켓 채용 의혹과 신모 씨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상직 전 의원과 이렇게 연락을 자주 했느냐
합쳐서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한 거죠. 예. 저희가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조서도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 판사가 보지를 못합니다. 예.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공개되는 재판에서, 왜냐하면 공개 재판은 헌법에 명시가 된 부분이니까요. 그냥 검찰의 피의 사실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이 본인에게 법적인 권한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면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겠죠. 재판부가 이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모 씨는 검찰의 시각에서는 참고인도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정말 피해를 당한 참고인이 있고요. 피의자성 피고인, 그 참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성 참고인이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받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조사 중에도 지금부터는 피해자로 조사합니다. 검사 말 한마디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의 일단 지금 수사의 어떤 정황들을 보면 본인이 피해자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증언 거부했고 법원도 그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예. 검찰의 논리대로 무리하다. 본인만 왜 이야기하지 않냐. 다른 행정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냥 검찰 일방의 견해일 뿐입니다. 뭐 다만 이 핵심 증인 뭐 전반적으로 문 전 대통령 주변을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명을 해야 된다. 뭐 이상직 전 의원과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냐. 이게 과거 사위의 특혜 채용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 증언을 거부했거든요. 딸 문다혜 씨요. 최근에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글을 하나씩 올리는 벌써 3번째인데 어젯밤이었습니다. 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랄밟는 말일 뿐이다. 집요하게 근 10여 년 모든 사생활이 국민 알 권리로 까발려졌다. 반복적으로 인격 발상을 당했다. 이걸 김경부 대변인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럼 본인이 억울하게, 그러니까 앞서 본인은 이제 개구리로 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던진 돌에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다혜 씨의 어떤 SNS 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진영 논리로 하고 본인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신모 씨,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사실상 친인척을 감시하는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인사 검증이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에 대해서 특별 채용에 대해서 그걸 검증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 위치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친인척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집을 태국에서 이주했을 때 집을 봐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감시를 하라고 했더니 비서처럼 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지하고 이걸 공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직속상권을 넘어서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민정수석한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 결국은 문다혜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야 되는데 특별 채용에 대한 문제나 5천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층 가면 막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어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진영의 논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어떤 제가 볼 때 나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이성적으로 해명하면 되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하냐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랄밟고 있는 단순한 말일 뿐이다라는 얘기까지.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뉴스에이 보도로도 나왔지만 일부 친문계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잘 정돈된 메시지 같지는 않다. 과거 글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혜 씨는.